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고명석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기계공학 문제를 위한 물리정보 신경망 기반의 가상센서입니다. 제가 여기서 기계공학 문제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본 발표에서 다룰 주제는 이제 열전달 문제랑 고체역학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물리정보 신경망인 핀을 이용한 이제 가상센서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문들인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열전달 문제에 적용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이 이제 그 작년에 게재 승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고체역학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두 번째 리비전 중이고, 그리고 이제 그 멀티피직스 열탄성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먼저 간단한 서론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물리정보 신경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것을 이제 열전달 문제에 적용한 물리정보 신경망 기반의 가상 센서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예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체역학 문제에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핀 관련한 노하우 몇 가지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복잡한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경우에는 성능을 개선하고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나 스트레인, 하중 등과 같은 물리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관심 있는 부분에 물리적인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이러한 물리량들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동 환경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해당 부분에 센서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가상센서라는 기법이 활용되는데요. 이 가상센서 기법이 뭐냐면은 소수의 그 물리적인 센서를 부착을 하고, 여기서 이로부터 측정한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센서가 부착되지 않은 지점에 대한 솔루션을 예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가상센서 기법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물리정보 신경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열전달 문제 핀 기반의 가상 센서를 적용한 그러한 연구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1D 바 예제인데 오른쪽이 단열이고 지금 왼쪽에는 히플럭스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온도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온도 센서로부터 이제 시간에 따른 온도를 측정을 하게 되고, 이 측정된 데이터를 입력을 받으면은 출력으로는 전체 온도장이나 또는 입력되는 히플럭스를 예측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고체역학 문제에 대해서도 가상센서 기법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센서로 그 스트레인 센서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고체역학 문제에서는 이제 스트레인 센서를 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스트레인 센서를 활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출력으로는 변이장이나 아니면 응력장을 이렇게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정보 신경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딥러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딥러닝 중에서도 그 일반적인 그 심층 신경망, 즉 데이터 기반의 심층 신경망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제 X랑 Y가 있으면은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모델 파라미터인 세타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위한 로스로는 예를 들어서 MSE 로스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로스를 정의를 하고 이 로스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모델 파라미터 세타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데이터 기반의 방법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충분한 경우에만 훈련이 잘 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셋이 좀 불충분한 경우에는 훈련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최근에 2019년에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인 물리정보 신경망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PD와 같은 물리 정보를 직접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로스 펑션으로 이러한 물리 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PD라던가 경계 조건, 초기 조건 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DNN보다 더 뛰어난 예측 성능과 외사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그 콜로케이션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적거나 더 없는 경우에도 훈련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또 그리고 포워드 문제뿐만 아니라 인버스 문제도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핀을 이용한 이 가상센서 기법에 대해 열전달 문제 적용한 가상센서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열전달 문제에서의 재배 방정식은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경계 조건으로는 디리클레 바운더리 컨디션, 노이만, 로빈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초기 조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핀 아키텍처에 적용을 시켜 볼 건데요. 먼저 바닐라 핀입니다. 입력으로는 위치좌표 x, y, z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시간 t가 들어가게 되고, 출력으로는 온도 t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으로는 이제 PD라던가 아니면 그 경계 조건 DBC, MBC, RBC, 초기 조건 IC가 있을 테고, 또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또 데이터 로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훈련이 더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로스 항들을 이제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토탈 로스를 정의를 하게 되고, 이 토탈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훈련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바닐라 핀을 이용해서도 그 가상 센서 기법을 구현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바닐라 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싱글 인스턴스만 이제 그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그 가상 센서를 위해서 아까 제가 센서를 몇 개 부착하고 데이터를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 그 측정된 데이터가 바뀌는 경우에도 그 예측을 하고 싶다면은 다시 새로 훈련을 해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싱글 인스턴스가 아니라 멀티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키텍처를 살짝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제안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부착된 온도 센서로부터 이제 측정된 그 온도 데이터를 이렇게 직접 입력으로 추가를 함으로써 이 측정 데이터에 대한 대리 모델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 측정 데이터가 바뀌어도 이게 입력으로 들어가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바뀐 측정 데이터에 대한 온도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측정 데이터가 이 온도가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가 포함되는 이제 PD 로스에서 여기서 체인 룰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 빨간색 부분과 같이 수식을 약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아래의 로스 펑션은 이전에서 설명한 그 바닐라 핀 아키텍처랑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함으로써 훈련이 오래 걸릴지라도 한번 훈련만 하게 되면은 이제 임의의 그 측정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밀리세컨드 수준으로 즉각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 기법을 구현을 하면서 몇 가지 그 수렴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한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셀프 어댑티브 핀이라는 SA 핀입니다. 바닐라 핀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이렇게 토탈 로스를 정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때 그 각 웨이트들은 이제 훈련 전에 사용자가 그 적절한 최적의 값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최적의 값을 찾는 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이게 훈련 중에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면서 훈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SA 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웨이트를 훈련 중에 어댑티브하게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 SA 핀에 플로우 차트를 넣어놨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식으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PD 로스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그냥 바닐라 핀에 대한 그 PD 로스 수식이고, 이제 오른쪽이 SA 핀에 대한 PD 로스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시그마 안에 M 람다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모든 트레이닝 포인트마다 이제 람다가 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M은 지금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런 건데, 마스크 펑션으로서 이제 문제마다 따라 달라지고, 이 람다가 0보다 클 때 이제 0 이상의 이제 단조 증가하는 함수라고, 단조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트레이닝 포인트별로 이제 람다가 배정이 되고, 그래서 토탈 로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살짝 다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람다를 업데이트 할 때는 이제 그레디언트 어센트 방법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또 다른 제가 사용한 방법으로는 이제 어댑티브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안에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를 포함을 시켜서 그 수렴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이렇게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인 이제 여기 A가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고 이 N은 사용자가 정의하는 스케일링 팩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함으로써 훈련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그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A를 이제 레이어별로 동일하게 사용을 함으로써 사용을 하게 되면은 레이어 와이즈 로컬리 어댑티브 액티베이션 펑션이고, 그래서 저는 이 연구에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댑티브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함에 따라서 이렇게 훈련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제한된 기법을 이용해서 몇 가지 예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예제는 2D 플레이트고 경계 조건으로는 이제 위쪽과 오른쪽에 컨벡션이 작용을 하고 왼쪽과 아래쪽에 힙플럭스가 작용을 합니다. 힙플럭스의 프로파일은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총 27초 동안 힙플럭스가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총 4개의 온도 센서를 부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온도 센서로부터 27초 동안 그 측정된 온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체 온도장을 한번 예측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기법의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이 앞쪽에 이제 4개의 온도 센서로 측정한 온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에 따른 이제 PD로서 수정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DNA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DNN도 훈련을 같이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앞쪽 심층신경망 부분은 동일한데 로스 펑션에서 PD라든가 경계 조건과 같은 그 어떤 좀 미분이 필요한 부분은 모른다고 가정을 했고, 아는 정보는 이제 초기 조건과 데이터 그 온도 센서로 측정한 그 측정 데이터, 그 데이터 로스만 안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보면은 21.8초일 때의 예측 결과인데, 먼저 이쪽은 이제 그 상용 소프트웨어 아바쿠스를 이용해서 계산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고요. 여기가 이제 제가 제안한 기법, 그리고 오른쪽이 DNN입니다. 아랫줄이 이제 그 포인트 와이즈 에러인데, 결과를 보시면은 DNN이 이렇게 제가 제안한 기법에 비해서 예측 성능이 크게 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이제 이 DNN 모델에 사용된 그 데이터 수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그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 제가 제안한 기법은 이제 물리정보 신경망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적은 데이터임에도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결과로는 핀 기반 가상 센서에서 측정 데이터에 그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을 때의 한번 예측 성능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노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포인트 와이즈 에러는 커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온도장을 한번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노이즈가 있어도 어느 정도 로버스트하게 잘 예측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경계 조건 부분에 이제 이 힙플럭스가 작용을 하는데, 이 힙플럭스도 한번 예측이 잘 되는지 해본 결과 이때도 이제 노이즈가 있음에도 그라운드 트루스의 경향을 잘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산 시간입니다. 훈련의 경우에는 26시간으로 아주 오래 걸렸지만 한번 훈련하고 나게 되면은 이제 예측 시에는 밀리세컨드 수준으로 빠르게 예측이 되어서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에도 적합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예제에서는 이제 훈련 시 아까 힙플럭스를 이제 Q1, Q2 이렇게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언신 데이터,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이 언신 데이터로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언신 데이터는 Q1은 동일한데 Q2의 주기가 살짝 다른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예측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와 예측 결과가 크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 힙플럭스 예측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하나의 케이스로만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도 예측이 잘 되게 하려면은 이 훈련을 이렇게 경계 조건 하나 케이스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케이스로 이제 한 번에 훈련을 함으로써 이제 언신 데이터가 들어와도 적절하게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
그러한 이제 트레이닝 케이스를 여러 개를 이제 한 번에 훈련하는 그러한 예제이고요. 예제가 살짝 다르긴 한데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일단 경계 조건으로는 모든 경계에서 컨벡션이 작용을 하고 내부에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는 이 세 부분에서 바디 플럭스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디 플럭스는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요. 이때 각 바디 플럭스마다 제가 이렇게 파라미터를 오메가1, 오메가2, T3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제 각 레인지별로 이렇게 인크리먼트를 설정을 해서 각 파라미터마다 총 8개의 케이스가 나오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조합이 512개의 조합이 나오게 해서 이 512개를 이제 하나의 그 핀 기반 가상 센서 모델로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5개의 온도 센서를 이렇게 사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아키텍처도 이제 5개의 측정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PD로서 수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NN 모델도 한번 같이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예측 결과를 보시면은 먼저 여기서는 이제 아까 512개에 대해서 훈련을 한 번에 했고 이제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원신 데이터로 한번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7.4초일 때의 예측 결과인데 보시면은 앞에서의 예제와 이제 유사하게 DNN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핀 기반 가상 센서 예측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노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측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서도 노이즈가 증가를 하여도 그래도 예측이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바디 플럭스, 미지의 바디 플럭스도 예측이 되는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보시면은 노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약간의 오실레이션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그라운드 트루스의 경향을 잘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계산 시간도 이제 밀리세컨드 수준으로 빠르게 예측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고체육각 문제에 이 기법을 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일단 본 발표에서는 제가 그 선형 코사이스태틱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지배방 정식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은 없고 이렇게 경계 조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열전달 문제랑 유사하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 스트레인 센서를 사용한 이제 측정된 이제 스트레인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참고로 지금 2차원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인 센서가 이제 스트레인 로제트라고 가정을 해서 이제 하나의 스트레인 센서마다 3개의 스트레인 값이 이렇게 3개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출력으로는 이제 변이랑 이제 응력이 나오게 되고 참고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스태틱이기 때문에 그 열전달 문제에서는 그 PD 로스를 수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수정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이 측정 데이터를 데이터 로스로도 사용을 함으로써 훈련이 더 잘 되게 하였고요. 그래서 이 방법에 적용된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D 플레이트가 있고 이렇게 지금 빨간색 부분이 크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장 트랙션이 작용을 하고 여기서 그리고 대칭 조건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파란색 부분만 이렇게 실제 훈련에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칭 조건을 통해 이렇게 경계 조건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총 1개의 이렇게 스트레인 센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트랙션이 지금 여기 파라미터를 제가 A랑 오메가를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각각 10개씩 케이스를 설정을 해서 총 100개의 조합이 나오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크랙이 있어서 이제 크랙 주변에서 싱귤러리티가 커지기 때문에 훈련이 잘 안 되게 됩니다. 특히 그 응력의 경우에는 크랙 팁에서 그 응력이 무한대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훈련이 잘 안 되게 되고 따라서 저는 이 수렴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최근에 제안된 논문인 그 일리치드 핀이라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크랙 팁 주변에서의 아날리티컬 솔루션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인리치먼트로 사용을 함으로써 이 왼쪽이 지금 그 기존 일반적인 그 뉴럴 네트워크로 계산한 그 출력이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아날리티컬 솔루션 부분을 더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인리치드 핀을 적용을 함으로써 훈련이 더 잘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키텍처로 보시면은 앞부분은 원래 그
그냥 일반적인 심층 신경망인데 이렇게 인리치먼트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먼저 이제 언신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변이 UX랑 UI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예측이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영역의 경우에도 예측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포인트 와이즈 에러에서 지금 3,0에서 이렇게 에러가 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3,0이 크랙 팁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랙 팁에서 응력이 무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그 에러가 크게 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경계에서의 그 트랙션 값을 잘 예측을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노이즈가 약간 있는 경우에도 그라운드 트루스가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계산 시간의 경우에도 예측 시 이렇게 밀리세컨드 수준으로 빠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삽뿐만 아니라 외삽 성능도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 하나를 보시면은 지금 이 X축이 아까 제가 트랙션의 파라미터 두 개 A랑 오메가가 있다 했었는데 이 X축이 지금 A고 Y축이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흰색 그 네모가 이제 그 훈련한 이제 바운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그 A랑 오메가를 그 케이스를 쪼개가지고 훈련을 진행한 건데 먼저 여기를 먼저 보시면은 일단 이 흰색 네모 안에는 이제 인터폴레이션이기 때문에 예측이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외삽의 경우에도 그 바운더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그 에러가 커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주변까지는 외삽이 어느 정도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 바운더리 내에서 이제 그 A랑 오메가를 조금 선택해서 이제 훈련을 한 건데 갈수록 이제 점점 그 인터폴레이션 성능도 점점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오메가의 경우에 오메가에 대해서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이제 경계에서 이제 오메가가 바뀌게 되면은 좀 더 경계 조건이 그 A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노이즈 측정 데이터의 노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인터폴레이션은 이제 당연히 잘 되는 것이고 이제 익스트라폴레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트레이닝 바운더리 근처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외삽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얻은 그 물리정보 신경망 관련한 간단한 노하우들 몇 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교화입니다. 이 물리정보 신경망의 경우에는 이제 자동 리본을 사용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로스 펑션이 결정이 되는데 이때 만약 예를 들어서 문제의 디멘션이라던가 이런 게 바뀌게 되면은 그 로스 펑션의 크기도 그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정교화를 통해서 이러한 크기가 유지가 되도록 정교화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예시로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는데 어댑티브 로스 웨이트라고 아까 설명드린 SAP는 있고 또 이와 유사한 러닝 레이트 어닐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SAP는 이제 모든 트레이닝 포인트별로 웨이트를 부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좀 더 스티프한 문제에 더 수렴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댑티브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안에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를 추가를 함으로써 훈련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상으로는 이 각각의 이 어댑티브 로스 웨이트랑 어댑티브 액티베이션 펑션을 각각 사용할 때보다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니까 이제 바닐라 핀에 비해서 훨씬 수렴이 더 잘 됐던 경험이 있긴 합니다. 물론 이 방법들이 만능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바닐라 핀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좋은 성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물리정보 신경망을 그 처음 접할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일반적인 그 해석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그 경계 조건을 뭐 부여를 하지 않게 돼도 이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상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유급품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그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구조 해석의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트랙션 프리 조건이 들어가게 되고, 뭐 열 해석의 경우에는 이제 단열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있는데, 대신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물리정보 신경망을 직접 코딩을 할 때에는 이제 모든 경계마다 그 경계 조건을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스트롱폼 기반으로 사용한 그 물리정보 신경망에 대해서 이게 해당되긴 하는데, 만약 이것을 그 경계 조건을 만약 설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훈련 중에 이제 유니크한 솔루션으로 이제 수렴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옵티마이저로는 보통 아담을 많이 쓰는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제 LBFGS를 쓰면은 더 빨리 수렴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 LBFGS는 메모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좀 훈련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물리정보 신경망은 이제 그 도메인 전체가 이제 스무스한 경우에는 잘 훈련이 되는데, 만약 도메인 내 뭐 불연속한 지점이라거나 아니면 뭐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훈련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 디컴포지션이라는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도메인을 나누고 각 도메인마다 각각의 이제 물리정보 신경망을 설정을 해서 훈련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타 이제 수렴성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설명드리면은, 이 인리치드핀은 아까 그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제 이그젝트 디리클레 바운더리 핀이라고 해서 이 방법은 이제 이 디리클레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그젝트하게 만족하게 함으로써 이제 핀을 좀 더 잘 수렴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방법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